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여행지 후쿠오카. 부산에서는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라서 당일치기 여행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곳인데요. 그만큼 그 어떤 여행지보다 정보가 가득한 정보의 홍수 같은 여행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 맛집 유튜버가 후쿠오카를 여행하면서 먹었던 아주 괜찮았던 맛집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일본식 곱창 전골인 모츠나베 맛집인데요. 이곳은 원조 모츠나베로 유명한 라쿠텐치입니다. 간판에 나오는 이 여성 두 분이 혹시 대표님일까요? 텐진점이 본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숙소와 가까운 니시 나카스점에 방문했고요. 워낙 한국인 리뷰가 많은 곳이라 한국인들로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손님은 저희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인분들이 모츠나베에 술 한잔 거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인기 맛집인 만큼 한국어 메뉴판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 편했는데요. 모츠나베 만족 코스를 주문하면 모츠나베에 곱창절임, 멘타이쿠, 두부, 짬뽕면까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일본 하면 역시 나마비루를 빼놓을 수 없죠. 모츠나베 만족 코스. 나마비루 2. 탄산감이 강한 한국 맥주와 다르게 일본 맥주는 목넘김이 엄청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깔끔하지? 너무 부드럽다. 그러니까 원샷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맥주를 한 모금 할 때쯤 모츠나베가 나오는데 여기 모츠나베는 곱창과 야채들 위에 부추를 산더미처럼 쌓아주고요. 다른 식당의 모츠나베는 주로 된장 베이스의 육수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간장 베이스 육수라서 짭짤한 육수가 특징입니다. 사이드로 나온 멘타이쿠, 즉 명란젓은 후쿠오카의 특산물 중 하나인데요. 너무 짜서 이거 한 덩이면 맥주 한 잔은 마셔야 합니다. 모츠나베를 계속 끓여서 부추가 숨이 죽었을 때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데요. 곱창의 야들야들하면서 입에 톡톡 터지는 식감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바로 맥주 한 잔 리필했고요. 옛날에는 일본 음식 하면 굉장히 단짠단짠한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먹어보니 그렇게 짜지도 않았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에 각 잡고 먹방 여행이라 1차, 2차, 3차까지 가야 했는데 후식면까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여기 1차만으로 메뉴 이름 그대로 만족스러웠네요. 다만 후쿠오카에는 여기 말고도 다양한 모츠나베 집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른 곳들은 어떨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번 올레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일본 야끼니쿠 맛집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야키니쿠 조입니다. 사실 원래 가려던 곳이 예약이 꽉 차서 차선책으로 방문했는데요. 가게 인테리어가 일본 느낌이 전혀 없고 너무나 한국 스타일이라 좀 당황했는데요. 손님도 사실 저희밖에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걱정할 필요도 없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고요. 숯불이 들어있는 작은 화로가 세팅되고 저희가 주문한 특상 모듬 2인분, 이렇게 소금구이 3종류, 양념구이 3종류가 제공됩니다. 고기가 끊기면 안 되는 한국식 스타일과 다르게 일본식은 한 점 한 점 정성을 들여 구워주는데요. 첫 점부터 입안을 가득 채워주는 고기의 육향이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찐 행복의 리액션이 계속 나오고요. 특히 이 흰쌀밥이 밥만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밥이 맛있는 나라였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맛있는 밥에 맛있는 고기가 합쳐지니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특히 이 마블링이 반짝이는 부위는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진짜 배 터지게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맥주의 하이볼도 3잔이나 마셨는데 인당 7만원 정도 나왔어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물가가 비싸졌음을 느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나 맛있었는데 앞에 가려다가 실패했던 식당은 얼마나 더 맛있을지도 궁금해져서 후쿠오카에 또 가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다음은 스시의 나라에 왔으니 스시는 먹어봐야겠죠? 이곳은 야나기바시 시장 안에 위치한 식당 쇼쿠도 미츠입니다. 밤에 방문했더니 시장의 다른 가게는 문을 다 닫았는데
이곳만 거의 유일하게 저녁에도 운영을 하는 곳이었고요. 여기가 점심 메뉴로 가성비가 좋은 카이센동을 판매해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식당인데 저녁에는 한국인보다 현지인이 더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보고철이라서 마침 보고 세트가 있어서 주문했고요. 이번에는 맥주 대신 사케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잔에 넘치게 주는 게 원래 일본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는데 사케 맛도 평소에 먹던 사케보다 훨씬 달고 맛있어서 이거 계속 마시다가는 골로 갈 것 같은 술이었습니다. 보거는 질이나 찜으로만 먹어봤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맛본 건 처음이었는데 사실 회 맛이 엄청 특이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거 초밥의 플레이팅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먹기 아깝게 너무 예쁘죠? 와사비 대신에 빨간 양념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먹어본 양념인데 고추랑 다른 느낌으로 엄청 매콤해서 기름진 보고의 느끼함을 잘 잡아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초밥 세트도 주문해서 먹었는데 사실 초밥은 제주도에서도 싱싱하게 많이 먹을 수 있다 보니 그렇게까지 우아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조금 사치스럽게 한 개에 1,000엔짜리 우니가 가득한 초밥도 먹어봤고요. 하지만 제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초밥은 참치 뱃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점심에 와서 가성비 좋은 카이센동도 먹고 주변의 시장도 구경해보고 싶은 식당이었네요. 다음은 후쿠오카 여행하면 꼭 들리는 근교 여행지인 다자이후로 가볼까요? 다자이후는 관광지이다 보니 사람도 정말 많고 양쪽으로 군것질 거리가 가득해서 눈 돌아가기 쉬운데요. 특히 매실로 만든 모찌나 전병 같은 디저트들이 유명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그닥 흥미를 느끼지 못한 저희는 그냥 길에서 파는 전병 같은 걸 하나 먹었는데 솔직히 그냥 그랬습니다. 다자이후 자체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여기가 학업의 신에게 기원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시험은 없었으면 하는 저에게는 너무 지치고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꽤 괜찮은 맛집을 발견했는데요.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가정식 맛집 히오리입니다. 와, 이거 완전 예쁜데? konnichiwa. 리넨 데스. 네. 편안한 나무색 인테리어에 창밖의 정원을 보면서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요. 정식 2인분을 주문했는데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제공되고요. 감자 샐러드, 파프리카, 계란말이, 버섯, 두부, 야채 튀김 등 채식 위주의 건강식이 나옵니다. 여기도 밥 자체가 고슬고슬하니 굉장히 맛있었고 같이 나온 미소 된장국도 정말 괜찮았고요. 반찬들도 채식이지만 하나하나 다 좋았어서 건강식임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식당입니다. 디저트인 두유로 만든 푸딩도 좋았고요. 아마 20대 이하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30대부터 좀 좋아할 것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다자이후를 여행하신다면 여기서 한 끼 해결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해결하기 좋은 카페인데요. 여기는 후쿠오카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코메다 커피입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옛날 카페 감성의 인테리어인데요. 오전 11시까지 오셔서 커피를 주문하시면 모닝빵이나 식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 맛도 괜찮은 편이고 빵도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아침에 과하게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가볍게 모닝커피에 빵 한 조각 하시면 든든한 하루 여행의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 말고 소소한 감성 커피 맛집을 찾으신다면 오호리 공원 근처에 위치한 코히 비미를 추천드립니다. 외관부터 감성 넘치는 이곳은 내부에 거대한 로스팅기를 갖춘 커피 맛집인데요. 가게가 협소해서 1층에서는 마실 수 없고 2층에만 몇 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팅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 카페는 다 셀프 시스템인데 물 한 잔도 직접 가져다 주시니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로 보이는 커피 젤리를 주문했는데 에스프레소와 크림이 푸딩처럼 부드럽게 굳어서 진짜 커피 맛 젤리를 먹는 듯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맛있었던 건 이곳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였는데요. 달콤한 과일 파운드 케이크와 조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내와는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서 일부러 찾아오기보다는 근처 오호리 공원을 한 바퀴 구경하고 나서 휴식 겸 맛있는 커피가 드시고 싶으실 때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은 후쿠오카의 디저트 맛집인데요. 다른 여성 여행 유튜버의 영상을 보니 디저트 맛집만 엄청 다니시던데 직접 와보니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쇼핑몰과 지하상가에 눈 돌아가게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가 많았습니다. 가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냥 지나가다 맛있어 보여서 구매한 요거트도 정말 괜찮았고요. 지금 소개드릴 텐진 지하상가에 위치한 애플파이 전문점 링고도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애플파이는 오리지널, 얼그레이, 고구마 등 맛도 다양한데 저는 오리지널로 하나 먹어보았는데요. 빵 안에 사과잼과 커스터드 크림이 한가득 들어서 겉바속촉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과잼이 뜨거워서 입천장이 데일 수 있으니 조심히 드세요. 다음은 맛있기는 한데 엄청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한 식당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여기는 2차, 3차로 자주 오게 되는 꼬치 맛집인데요. 토리카와 스이쿄우라는 식당입니다. 내부에는 한국인도 많고 현지인도 많았는데요. 역시 한국어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어 후쿠오카는 한국인이 걱정 없이 여행하기에 참 좋은 동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꼬치류 중에는 가게 이름에도 볼 수 있듯 토리카와, 즉 닭껍질이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이게 진짜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저희가 2차로 온 거라 배가 상당히 불렀음에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그런데 꼬치류는 다 만족스러웠는데 일품 메뉴들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토마토 반쪽 슬라이스가 390엔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었네요. 전반적으로 일품 메뉴들이 모두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막판에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식당이었습니다. 그래도 닭껍질과 꼬치들은 맛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신다면 꼬치류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후쿠오카의 상징 중 하나인 이치란 라멘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오사카 여행 가서 먹어보았기 때문에 별로 땡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후쿠오카가 본점이라고 하니까 방문해보았는데요. 아침부터 웨이팅이 시작되는데 100% 한국인이었고요. 라멘은 사실 특별할 거 없이 딱 전형적인 돈코츠 라멘의 맛이었어요. 맛있기는 한데 이것보다 더 맛있는 라멘집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비슷한 음식인 고기국수를 제주에서 많이 먹어서 그런지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니 여기 가려고 점심 저녁에 길게 줄 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24시간 영업이기 때문에 새벽이라든지 아침 일찍 호텔 조식 대신 먹으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또 하나의 조금 아쉬운 맛집은 나카스 강거리에 있는 일본식 포장마차인 야타이인데요. 각종 포장마차에서 노포 감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서 분위기와 감성은 좋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주문한 이 어묵이 너무 별로더라고요. 포장마차가 꽤 많기 때문에 제가 간 곳이 그냥 별로였을 수도 있는데 기대했던 일본 어묵과는 전혀 다른 평범함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의자와 테이블도 좁고 불편해서 오래 즐기기는 힘들었고요. 일본 현지인들도 라멘에 술 한잔 마시고 금방금방 일어나더라고요. 2차보다는 3차쯤에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아쉬웠지만 나카스 강가의 야경도 보고 버스킹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네요. 자, 이렇게 제주가 아닌 후쿠오카에서의 맛집 투어를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 물가가 저렴해서 그런지 일본 음식하면 비싸고 양이 적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은 일본 온천마을 올레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